죽지 마시고 미래에 오는 날 투자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살자고요. 그것이 맞아세죠. 네. 분석 닥치고 분석 이전에 일단은 우리가 누구나가 우리는 투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리석어요. 인드라도 어리석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어리석고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다 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마주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서 그 잘난 놈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고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술은 못 끊었어 이들아 이러고 뭐 도박도 끊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뭔가 달라져야지. 주변에 우리 가족들부터 야, 저 친구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번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실패하고 코인 투자 실패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가족들 지인들 입장 어떻겠어요? 야, 1,000만원 2,000만원이 아깝지만 사람 고친 값으로 생각하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암만 옆에서 잔소리해도 못 고치던 사람이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사람이 바뀌었어. 맞아서 한다고. 맨날 입만 걸며 허세 부리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실패로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막 그냥 일하고 막 그래.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드라가 자살 미수였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유기장학 받아가지고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살 미수자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자살할 생각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네 얘기여봐. 인드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심정 이해합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는 거야.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드라가 자살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난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건 순간적인 판단일 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살리기 위한 가장 하책이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가 되는 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자신감을 높이는 거지만 이 자존감이 순식간에 하락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막상 닥치면 이론적인 것과 체감하는 것은 달라요.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서 실패를 안 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평정심이다, 맞아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것 이전에 마음의 공부가 돼야 된다. 이 마음 공부는 맞아세다. 이론 공부야 구기본능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게 좋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구기본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고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맞아세다. 이렇게 맞아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쓰라린 맛을 경험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준다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맞아세 하다 보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요. 인복이 있다니까.
그 저기 나타샤 저기 뭐야 그 저 무바요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도와줘요. 특히 이제 무바요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뭐 이렇게 부자였을 때 퍼봐야 소설에서는 맨날 막상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야 걔가 막 유흥비로 쓸데없이 의미 없이 퍼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무바요님 식으로 예, 그다음에 대록주처럼 노스찰처럼 예, 이런 어떤 퍼주는 것도 예, 영성으로 퍼주면 이렇게 어려운 기회가 됐을 때도 주변에서 진짜 도와줍니다. 예, 술 퍼마시고 친구들한테 가오잡고 막 응? 버닝썬에서 룸살롱에서 이래봐 안 도와줘. 승리 안 도와준다고. 그러나 이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을 때 뜻 있는 길에 기부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려운 일 막상 어려운 일 겪으면 도와줍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랑님, 득점왕 손흥민으로 신문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걸그룹 여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요. 축구 관심 없어서 손흥민 득점왕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거 보고 멋있다는 생각 드네요. 연애는 내 인생 사는데 거들 뿐이의 딱 정석 케이스 되겠습니다. 여자의 성급한 것보다 자기 인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여자는 매력을 느낀다고 하죠. 손흥민이 2030 모쏠들의 롤모델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급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여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준비를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인생에 3번이 와요, 뭐든지. 그랬을 때 그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준비가 없이도 사귀는 사람들 많아. 마케팅이 중요해 또 그런 게. 안에 뭐 가진 그 기업으로 치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손흥민처럼. 그래야지 팔리지. 내용이 부실한데 뭐가 팔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도 영업 잘하면 팔리거든. 이건 또 화랑님이 기가 얇을 수가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도 말 잘하고 그러면 헌팅 다 성공해. 사기칠 수도 있고.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 뭐야 터닝 포인트 뮤직 아주 좋아요. 음악 잔잔한 음악 오늘 2021년 히트곡들 아주 민들아 감성에 딱 맞는 좋은 노래들로 다 됐네요. 그래서 일할 때 딱 좋다 말씀드리고 싶겠네요. 뭐 공부하시거나 무슨 어떤 일할 때 딱 틀어놓으시면은 부담 없다. 광고도 없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외가리 독수리의 심장을 단단한 뿌리로 뚫어버려서 잡아먹는 대한민국 최상의 포식자가 외가리다. 외가리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 외가리가 독수리도 뚫을 수 있다. 외가리에 대해서 주목하셔라. 외가리가 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들에 대해서도 잡아먹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쥐 잡아먹는 고양이처럼. 자, 외가리 주목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과 반대로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스위스마저 금리를 올렸거든요. 중국, 일본이 왜 이러는지 알려주세요. 자, 복잡한 상황 이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대기업이고 유럽과 일본, 중국은 말하자면 중소기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긴축하는 건 미국 경제에 탄력을 주고 좋아요. 여러 가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높거나 나쁘거나 높든 낮든 삼성이나 뭐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적은 이런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짱 장사가 가능하죠. 지금 인드라가 칸적인 얘기 들을게요. 사이즈 페럼 된 다음에 삼성 강북병원 당뇨 진찰비가 사이즈 페럼 이전에는 27,000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2배 뛰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드라 가게는 가격이 그대로고, 중소기업들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못 올려요. 손님이 끊어질까봐. 그러나 이러한 삼성 강북병원 같은 데는 배짱 장사가 가능한 거죠. 미국은 배짱 장사가 가능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일본은 배짱 장사가 국가 전체로 보면 어려운 나라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제를 달고 두 번째는 유럽과 일본, 중국이 각각 사정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로는 유럽에서 미국만큼 실업률이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고요. 중요한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유럽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더 상당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물가냐 경기 부양이냐, 여기서 비중을 5대5로 둔다면 물가를 억제해야 된다 5, 경기 부양 5, 이렇게 만약에 미국 연준이 결정하잖아요. 그럼 유럽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를 잡아야 된다 2.5, 맞죠? 2.5,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7.5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비해서 유럽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일본 역시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고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으로 버텨왔던 겁니다. 일본 경제 역시도. 중국은 논의를 하고 일단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넘버원 전세계 기준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미국은 삼성전자고 유럽과 일본은 말하자면 SK와 SK 하이닉스와 LG전자다 이거죠.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당연히 그런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유럽, 특히 질문 주신 분이 중국 금리, 일본 금리를 얘기했는데 중국과 일본이 각각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먼저 얘기한다면 일본의 이제 상황은 여태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기 위해서 임금 인상도 억제였다 이거죠. 민드라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했던 하나 투어 패키지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물가가 낮기 때문이다. 임금 자체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받을지 몰라도 저임금일지라도 대한민국 노동자보다 일본 노동자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5년 전에 인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의 물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걸 유지해 왔어요. 근데 이 구도가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저것 얘기하는데 국유운동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따로 얘기해야 돼요. 1시간 내에. 이건 생략할게요.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인들한테 핵심적인 질문들을 뭐 시대정신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테레님 혹은 이 경제에 좀 쌈박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인들한테 핵심적인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인드라가 그냥 오늘은 일본 경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에 2박 5일을 날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지금 일본의 금리를 지금 올리지는 않고 경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중국은 뭐냐? 중국이 왜 인하하냐? 그러니까 사이즈 페럼 시대에는 지네들이 사이즈 페럼 선진국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중국 경제가 계속 사이즈 페럼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래 와서 갑자기 상하이 봉쇄 정책 뭐 이런 걸 취하면서 올해부터 중국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2년 전에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했던 그런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경제가 마치 사이즈 페럼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다? 김길선 누님 반쪽 정은이 왜 갑자기 사이즈 페럼 타령을 하나? 지가 경제 목표를 올해 내세웠는데 딱 6월달 돼보니까 안 될 것 같대.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디다 떠넘겨? 사이즈 페럼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해가지고 사이즈 페럼 때문에 애초에 반쪽 정원이 올해 경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사이즈 페럼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썰을 푸는 게 반쪽 정원이고요. 이 반쪽 정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상하이 봉쇄에서처럼 맹꽁이 C8에게 얻었겠죠. 왜 굳이 맹꽁이 C8은 안 해도 될 상하이 봉쇄를 했냐? 안 해도 되었거든. 자신의 경제 실정을 상하이 봉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거죠. 사이즈 페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죠. 사이즈 페럼이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왔다. 이걸 강조해보면 문제는 뭐다? 중국인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맹꽁이 C8은 경제를 살리고 싶었는데 미국 제국주의들 비롯한 이러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하이의 사이즈 페럼을 유행시켰고, 그러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목표한 대로 달성을 못했다. 그래서 맹꽁이 C8가 굳이 안 해도 될 상하이 봉쇄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해서는 일본 은행 입장, 일본 선진국 간의 금융 완화 정책 할 만한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이 금융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은행은 다른 나라,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여전히 일본 은행은 일본 채권,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일본 은행은 끄떡없어요, 여러분. 미쓰비시 은행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유럽은행은 좀 지난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도이치은행이나 영국의 주요한 은행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리 은행들도 BNP 파리바 이런 은행들이 많이, 프랑스 은행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금은행.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지금처럼
계속 갈 거라는 기대는 쉽지가 않다. 스위스가 그렇게 예상했다가 스위스가 됐죠. 작정하고 녹펠러 굴본이 스위스를 작살을 냈거든. 그걸 생각해 봐라. 그래서 너무 단정 짓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영호 이 친구가 나름대로 도쿄나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정리했고요. 인드라 굴본론 관점이 아니라. 그다음에 요즘 일본이 이제 주요한 선직 중에 사이즈 페럼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일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의존도가 중국과 관련도가 더 많아요. 유럽보다 일본이나 한국이 그러한 데다 지정학적 요인으로서 일본의 경제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일본 경제 자체는 여러분 생각보다 일본 경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들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과거처럼 쓸데없는 일본 걱정, 일본 경제 걱정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도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반중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중국 경제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개인들아 강조하는 게 친미가 우선이고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반중이 전략이게 되면은 정세 판단의 오류, 푸틴처럼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중은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반중이 전략이 되면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일이 전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전비 파시즘 정권처럼 파시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일 파시즘. 우리는 전술적으로 반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앞에 어디까지나 친미 반일인 거지. 반일이 앞에 전략이 되면 문전비 자유 파시즘 정권처럼 그건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반쪽 정원도 파시즘, 문전비 자유 파시즘도 왜 파시즘인가? 반일은 전술이어야지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파쇼도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반중은 전략이 되면 파시즘이 되고 전술적으로 반중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일이나 반중이나 모두 이것을 전략으로 삼으면 그건 파시즘이다. 친미가 우선, 친미가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술이에요, 전술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인드라가 쌈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달러의 25년 추이. 그래서 1999년에 잃어버린 20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일본이 겪었죠. 그때 장기신용은행이 파산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5년 뒤에 다시 일본이 도약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5년 정도에 일본이 도약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일본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운 좋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성렬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국유본이 이재명을 임명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었어요. 냉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유본이 성렬형을 임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어려울 때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어차피 잃을 때거든요. 적게 잃을 때, 가장 최소로 잃을 때라 이거예요. 어차피 잃어줄 때거든요. 내놓을 때 최소로 내놔야 돼. 만약에 지금의 문전비 때나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반쪽 노면 때라면, 만약에 지금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준다 이거지.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금 성렬형 정부가 최선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만약 지금이 문전비 잘 파시오,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시면 안 돼요.
이뤄줄 때는 최소로 이뤄줘야 되는데 최선이야 지금 인드라 본데 성년의 정부는.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성년왕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성년왕한테 막 이상한 요구를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우익 파쇼들이 많잖아요. 박지원이나 뭐 이런 이재호 따위의 그 좌우익 파시스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애들 일절 무시하세요.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성년왕이 최선이에요 지금 여러분.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드라는 성년왕에 대해 헌임을 지키지만 인드라 성년왕을 뭐 맹렬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 성년을 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이게 왜 되느냐? 뭐 이런 거 쫙 보시면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연합뉴스 같은 데서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거는 이제 포린 폴리시에서 얘기한 수준이다. 중국 경제 전쟁에 대비하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을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게 딱 보니까 슈리우라는 친구인데 이건 중국계죠. 근데 이 친구가 미국 외교협회예요. CFR 연구원이에요. 말하자면 중국의 스콧 스나이더인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세 파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연준이 대폭 금리 인상하면 북한 경제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큰 경제 타격을 주지만 경제 규모가 취약할수록 북한은 더 타격을 받겠죠. 금리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국가에 대비시키면 똑같은 경제 규모가 취약한 북한이나 라오스나 khmer 그런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스리랑카 동유럽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간다. 상식적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